네, 오늘은 역시 러시아 인사이드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메르켈의 별이 지고 있다. 이게 진짜 유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메르켈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뽑혔죠. 그런데 그런 메르켈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메르켈은 어, 작년에 사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근데 가까스로 성공했죠. 어, 왜냐하면 그 난민 100만 명 받아들인 것 때문에 독일 국내에서 굉장히 지금 별로 인기 없는 총리로 추락하고 있고, 근데 메르켈은 당시에 오바마와 매우 끈끈한 밀월 관계를 유지했고 친미국, 친EU를 표방한 그런 총리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메르켈이 이제 이번 사연임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총리에 나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의 그 각국의 저기 유럽의 국가들도 전부 반난민 기조가 지금 팽배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난민 수용하겠다는 메르켈의 그 철없는 생각은 이제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메르켈. 메르켈이 한 방에 훅 갔다. 이게 진짜 유럽에서 벌어진 일. 지난 수년 동안 앙글라 메르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파워 1위로 인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 메르켈의 권위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그녀의 비이성적인 난민 수용 정책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EU 국가들이 난민이라는 주제로 브뤼셀에 모여서 회담을 열었는데요. 이 회담에서 그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유럽 난민 정상회의는 메르켈이 난민의 유럽 유입에 따른 유럽 연합의 그 난민 이주 전략을, 그러니까 EU의 난민 정책을 메르켈이 어떤 비판 없이 수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럽 각국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 의견들을 서로 공유해 보고자 모였던 회의였습니다. 원래 이 회의의 목적은 메르켈이 소집을 했는데 자신이 지금 그러니까 연합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사회당으로부터의 그 압박을 벗어보고자 했죠. 즉 메르켈은 기독사회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기독사회당은 메르켈에게 난민에게 더 이상 국가를 개방하지 말라고 그 정책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연합정부에서 탈퇴하겠다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기독사회당의 당수인 호르스트 제호프는 메르켈에게 최후 통첩을 내놨죠. 메르켈이 난민 수용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내가 내무부 장관을 사퇴할 것이다. 내무부 장관을 사퇴하면 이제 기독사회당과의 그 어떤 연정은 깨지고, 그렇게 되면 독일은 다시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총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브뤼셀에서 난민 정상회의에 참석한 룩셈부르크의 총리 제비어 베텔은 무심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것은 메르켈이 독일 총리에서 물러나냐 아니냐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회의의 원래 목적은 메르켈 자신의 비판자들을 달래기 위한 거였지만 회의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메르켈 개인의 독일 국내 문제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브뤼셀 정상회의는 단순히 유럽이 서로 뭉쳐서 난민센터에서 난민을 심사하고 자발적으로 난민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보낼 것인가 라는 그런 각국의 그 생각들을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디테일하게 난민센터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어떻게 조직해야 되고 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할당이 돼야 하는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유럽 국가들에게
그러니까 유럽이 아닌 국가들에게도 난민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을 했고요. 이것은 메르켈이 주장한 유럽 자체의 난민 해방 방법과는 거리가 매우 멀기도 하지요. 메르켈은 유럽 국가에게 난민 수용자들을 강제로 할당하자라는 주의였으니까요. 그리고 리비아, 알제리아, 튀니지, 모로코, 이집트는 자국의 난민 시설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독일이 만약에 그 세금을 지원했더라면 난민과 관련된 세금을 지원했더라면 아마도 동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베셰그라드 그룹이라는 4개의 국가가 있는데요. 헝가리, 폴란드, 보헤미아, 슬로바키아 이 4개의 국가는요.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유럽 연합 자체에서 난민 할당량을 결정해서 수용하라는 메르켈의 주장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들은 유럽연합에서 주장하는 난민 할당량에 자기네들은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세바스찬 크루츠 이 사람은 유럽인 보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난민 정책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경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덴마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메르켈과 크루츠, 오스트리아 총리 크루츠는 31살인데 이 사람과의 시각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2015년에 메르켈이 오픈도어 정책, 즉 난민 개방 정책을 펴므로써 100만 명의 난민이 독일로 유입됐죠. 그들은 이슬람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질적이었고 취업이 힘들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범죄 가능성도 있는 중동에서 온 외국인이었죠. 그들로 인해 수백만 독일인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르켈은 독일 국민에게 이런 난민 유입에 대해서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뭐 국민투표를 거쳤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독일에서 신생 AfD 정당의 출현도, 즉 극우 정당의 출현도 이러한 독일의 난민 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그 다음에 폴란드의 자로스로브 카친스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난민 문제에서 매우 단호하고요. 이들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유럽에서 힘의 균형이 이동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2년 전 유럽을 지배했던 메르켈의 그 자유주의적인 여론은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멀리 나갔습니다. 전례 없이 최근 사연임에 성공한 메르켈은 이제 3년 남은 임기 동안 그녀가 누렸던 과거의 그 영광, 그 영웅적 이미지는 이제 사라져 버릴 것이고 더 이상 차기에 독일 총리로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유감스럽지만 독일을 포함한 수백만의 유럽인들은 유럽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럽의 가치를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브뤼셀에서의 담화는 이러한 현실, 유럽의 현실을 따라잡는 것이며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켈의 그 2015년 난민 실험은 3년 전에 그 난민 100만 명 실험은 유례 없는 사회공학적으로 대량의 실험이었다. 이것은 사회국가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유사 공포증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과거에 일어난 붉은 전체주의, 나치라는 붉은 전체주의에서 살아난 그 구세대와 그다음에 그들의 독일의 후손들, 젊은이들이 이제 신생 극우 정당 AfD에 이제 다시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메르켈의 유럽의 역사에 대한 그녀의 공헌은 그녀가 저지른 그 난민 수용이라는 그 자살골, 그것이 수많은 유럽인들을 깨어나게 했다는 말로 이제 이 기사는 마칩니다.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제가 대본 없이 방송하다 보니 말이 두서가 없고
정리가 잘 안 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